여러분들 서시 혹시 아시나요? 서시의 일반 명사 의미는 책 첫머리에 쓴 서문 대신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책을 쓰게 되면 워낙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다 보니까 그 책에 나는 이런 목적으로 책을 썼다, 누가 좀 이런 걸 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난 특별히 누구한테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서문을 쓰잖아요. 근데 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금 긴 서문 대신에 어떤 가장 함축적인 언어로 자기의 생각을 밝힌 것이겠죠. 근데 세상에 수많은 서시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제 얘기를 풀어가고자 하는 건 바로 윤동주 씨의 서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서시 아마 공부하시다가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많이 오글거리실 수 있겠지만 조금 용기를 내서, 저도 부끄러우니까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잘 보이시나요,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특별히 좀 주목을 했던 것은 바로 이 날짜이거든요. 1941년도 11월 20일입니다. 여러분 45년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으니까 이제 광복을 한 4년 정도 앞두고 있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윤동주라는 이 청년 시인은 과연 광복을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가 좀 광복이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혹시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민족사적인 참 아픔인데 30년대 그리고 40년대 정말 기라성 같고 정말 큰 나무처럼 보였던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바로 이 시기에 변절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1941년도 12월 8일에 이제 일본 제국이 처음으로 그 진주만을 습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 그 당시에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그러한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191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때 25살 정도 됐던 청년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추운 11월 20일, 거의 오늘과 비슷한 날씨일 텐데 그때 일본이라는 거대한 그 구조를 보면서 자기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 여러분 한번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윤동주가 그러면 그냥 이 세상을 욕하고 그렇게 그냥 시를 지었을까요? 전 특별히 이 뒷부분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인데요. 윤동주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우고 있다라는 그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감히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1941년 11월 어두운 오늘 밤, 여전히 밤이죠. 아직 바람에 스치고 있는 나의 별이지만 그 별을 향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윤동주 시인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 서시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돌아다니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고3 때, 고2 때 공부를 하면서 윤동주 시인, 그럼 저항 시인이다. 여기서의 별, 그럼 이상향이다. 아니면 바람이다, 그럼 시련이다. 이렇게 암기식으로 많이 봤던 시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시를 다시 보니까 내가 청년 때 이 시를 알았더라면 참 많은 위안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별이 있었습니다. 제 비전은 외교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외교관이라는 꿈을 갖게 된 건 딱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였는데, 한반도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 자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사실상 우리 주변 열강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풀려면 군사적인 억제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바깥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외교관 그러면 저는 좀 폼도 나고 좀 귀족적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파티도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미복도 가끔씩 입고 또 멋지게 정장도 입고 국제회의도 가고 예,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들어와 보니까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 고등학교 때 모습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는 별을 품고 있었지만 그 서시처럼 저 역시 그 별은 굉장히 바람에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교관이라는 꿈도 있었고 마음속에 국익 증진, 뭐 남북통일 이렇게 거대한 꿈도 조금 있었지만 저를 아주 강하게 짓눌렀던 건 바로 이 저조한 성적이었고 이 수많은 화살표들 보이시죠? 제가 진짜 공부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 대학도 저에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제가 생각했던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얼마나 참 학업적으로 형편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감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예, 안기회가 가득한 이 사진 보이시죠? 제 아마 외교관으로 향한 제 길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숫자가 뭘까 한번 가늠해 보시겠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예,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 첫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석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산수를 해보니까 뒤에서 3%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제가 고등학교 첫 그 중간고사 때 뒤에서 세 번째였는데 그때 저에게 아주 0.1점 차로 아쉽게 진 친구가 뒤에서 두 번째였고 마지막 꼴등했던 친구가 이제 검도라는 운동부였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상 전혀 가망이 없었던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도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는 술을 아주 많이 드시고 저에 대한 거의 포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이 바로 제 고시했을 때 사진인데요. 이게 제 나름대로 꿈공장이다라고 해서 독서실 마지막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찍어뒀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전오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전오기? 아마 7.8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오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전에 홍수환 선수라고 1977년에 그것도 11월에 있었네요. 그 헥토르 까라스키아라는 선수와 실제 파나마에 있는 원정 경기에서 시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라운드에 그 사람이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그래서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돌렸다 그래요. 왜냐면 가망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어이없게도 3라운드에 공이 살렸었거든요. 근데 3라운드에 일어나서 KO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낙다운을 당했는데 단 한 번의 낙아웃을 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제 고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연거푸 4번이나 1차에서 그 불명예스러운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마 글씨가 좀 조금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외교관이라는 별을 품고 그냥 꾸준히 걸어나갔던 것 같아요. 왼쪽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입니다. 그래서 540등이라는 아마 이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거의 10등 정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540에서 시작을 해서 고3 때는 2002년도 월드컵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고3이었는데 저는 광화문을 뛰어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놀았었고요. 그래서 재수를 했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한 번 다른 학교를 가볼까 하고 또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수 나이에 이제 공호학번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요. 근데 들어갔으면 이 정도 놀았으면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뭐 위닝이다, 스타크래프트다 게임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낭비를 했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시행착오를 좀 겪다가 내가 그래도 그 희미했던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처음으로 시험을 본 게 2010년도입니다. 당연히 떨어졌고요. 2011년도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이도 학교를 늦게 들었으니까 많았고, 그래서 이제 고시촌에 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2012년도도 1차를 떨어졌고 2013년도에도 1차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정말 절망을 많이 했고, 이미 이때 나이가 거의 30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30살짜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은 뭐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복학을 하자, 그리고 졸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일기를 썼었는데요.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진작에 벗어났어야 될 신분임에도, 대학생 신분이죠, 문득 그리워졌다. 왜 그리워졌냐면, 뭐 취업 준비해 보신 혹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어떻게 보면 또 보호막이거든요. 졸업을 해버리면 그동안에도 뭐 했냐 이렇게 캐묻게 되기 때문에 8년이 넘도록 걸었던 대학생 간판이어서 그런지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무심코 빠른 속도로 나를 스쳐가던 백양로가 오늘만큼은 천천히 지나갔다. 너무 미련이 많이 남았던 거예요. 뭔가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입학할 당시에는 오늘 같은 상황을 당연히 그리지 못했겠죠. 이 나이 즈음에 결혼까지도 생각했다고 하네요. 외무고시 합격도 생각해봤고, 폼도 나고 여유 있는 졸업을 준비했었다. 근데 지금은 어수선한 광장에 있는 기분이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나라의 광장. 예, 저는 계속 고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취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취업 시장은 전혀 느낌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마치 나만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8년 동안 고시만 생각했으니까, 물론 많이 놀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학점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에서도 수많은 원서를 썼지만 거의 다 떨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몇 개의 수심이 가득한 고시생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고 들어가니까 보자마자 너는 이미 표정이 많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취업 준비에서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도 한 12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1년 정도 전에 했었던 고시 준비, 그리고 1년이라는 대학생 마지막 참 폼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취업 준비에서 또 실패한 모습. 그래서 저는 어느 학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나한테 진짜 사명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차를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독서실에서 또 궁상을 떨면서 썼던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첫 번째 줄에 나의 능력은 미미하고 미약하구나 라고 써놨습니다. 진짜 미약한 거 여러분도 이제 느끼시죠? 그리고 나의 성실은 거짓되고 위선적이구나. 왜냐하면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독서실을 갈 때 어머니가 따뜻하게 도시락도 싸주시거나 아니면 용돈 같은 거 주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 줄 알지만 전 사실 가서 딴 생각하고 꾸벅꾸벅 졸고, 다른 생각에 공부를 안 하고 괜히 그림만 그리다가 결국 돌아오는 그런 굉장히 위선적인 성실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열심은 남들에 비하면 너무 평범하고 또 보잘것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내 열정은 초라하고 차디차구나.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절박함만 남았지, 사실상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식은 상태였습니다. 나의 목적은 불투명하고 불명확하구나. 왜 나는 외교관이라는 걸 과연 내가 정말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난 단순히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걸까? 내 의지는 바람 같고 안개 같구나. 이것도 여러분들 혹시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새벽에 나오면서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야 말겠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앉으니까 20분 만에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계속 마셔요. 그래서 근데도 잠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점심때쯤 되니까 잠이 슬슬 깨는데 그 이유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래서 점심을 또 배부르게 먹고 와서 또 졸려서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지가 참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구나, 헛된 소망과 꿈으로, 인간적인 자랑으로 나의 영광을 꾀하려는 이 시도 내가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타버린 후에야 겨우 포기되는 걸까? 내가 꿔왔던 꿈들은 모두 다 나의 욕심뿐일까? 그러면서 제가 뒤에는 뭐 제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중략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무기력의 끝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2차 처음 봤던 그 2차,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보통 1차가 붙으면서 2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감을 익히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잘 이렇게 진행이 됐고, 현재 외무사무관으로,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려봤는지 모르겠지만 대북정책협력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처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얼핏 던져주셨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외교적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쯤이면 여러분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꿈이 없고 아니면 뭐 비전이랄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노란색 혹시 별 보이세요? 윤동주의 별은 뭐였을까요? 너무 쉽죠? 이거는 그야말로 민족의 광복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별은 뭐였을까요? 아마 저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떠올려 봤습니다. 아마 가난에서의 극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굶주리면서 키우지 않겠다, 이런 가난의 되물림을 끊고야 말겠다. 실제로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별, 사명, 내게 맡겨진 임무, 이럴 게 과연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거를 정말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꿈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삶의 질, 환경, 일과 삶의 균형,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픈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자는 최근에 이런 것들을 헬조선이다 얘기하면서 탈출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비관적으로, 그리고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땐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시대의 가장 큰 숙제였던 광복과 또 어려움을 그 가난을 극복했듯이, 우리 세대에도 이런 오히려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정말 이 숙제들을 하나씩 나의 사명, 나의 별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나갈 때 생각보다 어두울 것만 같았던 우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은하수처럼 밝게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참 존경하는 인물인데, 우리 안창호 선생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세대에게 들려주시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개 긁어왔는데요. 아마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또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느냐. 저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이 찔렸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우리 한국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외교 근무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기보다는 좀 남 탓, 우리 옆에 있는 동료 탓,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 근데 안창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이야기도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이게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해서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들 왜 생각을 못하신,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 또한 뭔가 내가 그 잘못의 출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남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외교부에 대한 아쉬움을 가진 채 외교관을 꿈꾸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돼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꿈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다소 황당한 그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풀었는데 바로 우리들의 서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윤동주가 이런 글을 썼듯이 저희 역시 저희 세대만이 풀 수 있는 숙제들, 사실 경제 발전 이런 것들 부모님들께서 해내시고 또 광복도 우리 조상님들께서 다 해주셨지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세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분명히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대해서 나의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록 그 별이 오늘 밤에도 이렇게 스치우고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좀 오글거리지만 저렇게 날짜도 오늘로 한번 박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겨울인데요. 정말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나도 나의 서시를 써볼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